부동산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벼랑간 주식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이야기 별주부전 얌입니다. 네, 옥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무더위에 지치진 않으셨는지요? 이번엔 비가 많이 온다던데.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그 예전에 한번 위에서 물이 샌 적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집에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때 고치긴 고쳤는데 혹시라도 또 비슷한 일이 생길까봐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고. 이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사한 지는 꽤 됐습니다. 아, 그러면 네. 어쩔 수 없는데 윗집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알죠? 아, 윗집이 고쳐줬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저희- 누수 문제는 네네. 윗집에서 고쳐야 됩니다. 저희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예. 네, 서로 크게 얼굴 붉히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처럼. 네. 이런 문제, 부동산 문제는 얌미에게. 자, 가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거봐 내 말이 맞지? 아, 이거 진짜 그때 이야기한 거 그대로 기사 돼서 다 나왔어요. 악플 단 사람들 다 나와. 이게 다 나와. 아니 이거 공인중개사 때문에 이번 전세 사기 다 일어난 거라고.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밑에다가 공인중개사가 뭘 잘못했냐 막 사람들이 다 악플 막 달고 막 이랬는데 그때 막 100개 넘게 달고 이랬는데 결국 내 말이 다 맞았다고요. 이거 뭐라고요? 전세 사기 관여 43%가 공인중개사, 임대인보다 훨씬 많다고 막. 피의자 임대인보다 공인중개사가 많았다 막 이런 거 막 떴다고요. 악플 단 사람들 다 나오라고요. 현피 뜨자. 아, 현피까지 그 목동으로 오세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 내 말이 맞으니까 뭐 공인중개사는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그렇죠. 공인중개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기꾼을 걸러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써있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원래 사기꾼의 면상, 네. 사기꾼의 얼굴은 관상은 네. 되게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좋은 공인중개사를 찾는 방법. 이렇게 순화해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곳에서 오래 영업한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보는 것도 팁이에요. 아, 이러면 약간 간판이 낡은 간판이 약간 햇빛에 발해서 약간 허옇게 뜬 곳을 찾아가야 되나요? 그렇기보다는 그 공인 중개사가 거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한데 그건 저희가 저번에 여기 예, 저희가 한번 전산으로 전산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제가 우리 나이 나오는 거봐 전산이래. 전산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면 우리 저번에 그 맞아요. 알아본 거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우리 PD가 띄워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언제부터 영업을 하셨는지. 왜냐면 그 공인중개 사무소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는지, 뭐 누가 이어받았는지, 거기에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 공인중개사가 몇 년 동안 운영을 했는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아, 그 곳에서 이 분이 몇 년 동안 일했는지까지도 다 나온다는 네,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알아보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오래 영업한 중개사무소가 왜 중요하냐. 이번에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무소를 보면은 떴다방들이 진짜 많아요. 아, 새로 문을 열어서. 네. 거기에서 하고 폐업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개업하는 게 되게 쉽거든요. 공인중개사들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폐업하고 개업하고 폐업하고 이게 되게 쉽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난번에 얀미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어떤 징계적인 처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형사 책임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폐업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사기를 치다 걸렸어도 그냥 이 사람들이 받는 게 그냥 자격 정지, 자격 취소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폐업하고 다시 부활하는 거겠죠. 그렇죠. 걸리기 전에 폐업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영업한 중개사무소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간판이 좀 낡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도 중요하고 뭐 젊은 분들 찾아가셔도 좋긴 좋은데 그래도 오랫동안 좀 한 자리에서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찾아가는 게 좋긴 좋습니다. 저도 젊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웬만하면 중개 보조원 말고 공인중개사한테 소개도 받고 계약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개 보조원이 하는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놓고 보조원이세요? 라고 물어보기에는 조금 증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기에는 좀 그렇죠. 네, 대놓고 얼굴 우리가 또
예의 동방예의 지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거기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보기가 좀. 근데 그런데. 요즘에는 전세 사기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건 또 아닐 거예요.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아. 이렇게 또 됐기 때문에 세상이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또 신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오히려 이렇게 판이 커지기 전에는 신뢰였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마당에 공인중개사시냐고 여쭤보는 게 그렇게 큰 신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 흉흉해가지고. 이 중개보조원이 계약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무장병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그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치료로 아니면 하고. 영업직들이 와서 수술하고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네, 뭐 가끔 끔찍하네요. 시골에 막 치과 같은 데 가면은 치기공사가 막 이 치료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이 없는 사람이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중개보조원이 뭐 계약서를 쓴다? 이거 진짜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꼭 공인중개사에게 소개도 받고 계약도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개보조원이 사실은 계약을 하거나 이래도 나중에 그 대표 공인중개사가 다 책임을 지긴 져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깨림칙하니까 그쵸. 공인중개사한테 네.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서는 무조건 보조원 말고 공인중개사, 그것도 대표 공인중개사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받으시면 안 되고 대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를 쓰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그러니까 두셔야 됩니다. 내가 계약서를 쓸 때 대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내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그 거래를 했어도 계약서 쓸 때는 대표랑 해야 돼요. 대표. 무조건 대표. 그 안에 사장님 가면 나오라 해 이거 해야 되는구만. 그치. 여기 대표 나오라 해. 이거 해야 돼. 대표가 나와야 돼요. 아, 무조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발품을 좀 팔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맨 처음에 간 곳에서 내가 뭐 의리를 지키겠다고 이분이랑만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같은 집도 여러 군데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군데에서 보시면서 가격이 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명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집주인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같은 집인데? 네. 사기일 수도 아, 있다니까요. 사기. 우리가 지금 사기를 골라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아. 만약에 내가 본 집이 이 빌라 아래에 있는 부동산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있는 뭐 201호를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내가 혹시 몰라서 요 옆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이 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네네. 근데 이 집을 가서 보여줬는데 이 부동산은 여기에서 위임장을 쓴다고 했는데 네. 아유 이 건물 자체는 이 부동산에서 다 써요라고 했는데 이 부동산에는 아니래요. 아하, 말이 집- 다를 수도 있고. 집주인이 와서 계약을 한대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사기일 확률이 있어요. 집주인 안 보여주는 데가. 네. 아하. 그런 확률이 있어요. 이건 제가 저번에 설명을 미처 하지 못한 이중계약인 경우가 있거든요. 계약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집이더라도 발품을 팔아서 여러 군데 부동산을 가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불친절해도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보다 보면. 그러니까 한 번씩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혹시 공인중개사를 우리가 픽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부동산에 가서 여러 명이 있다면 내가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냐 이 뜻인가요? 뭐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부동산에 가서 물건 소개를 받았는데 그 중개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부동산에 가서 아까 같은 경우죠. 내가 되게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 301호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 밑에 부동산이 있는데 이 301호 하고 싶은데 이 부동산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다가 네네네. 이 301호를 거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뭐 다른 공인중개사랑 계약을 해도 될까?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걸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찍었습니다. 네. 이 301호를 내가 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 공인중개사가 너무 못 믿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물건을 보고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 중에 내가 믿을 만한 곳에 찾아가세요. 이거는 근데 공인중개사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가능은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 부동산이 이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301호의 집주인과
지금 임차인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인 이 두 개를 다 먹는 것을 이제 쌍방으로 다 먹는다고 해가지고 쌍타를 먹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수료를 중개 수수료를. 그러면 만약에 한 집당 50만 원씩 벌 수 있으면 이제 100만 원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50만 원밖에 못 먹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서비스인데 서비스 받고 싶은 사람이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부동산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이 부동산으로 가서 여기에서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B 부동산에 가서 저 301호가 마음에 들던데 여기를 대신 대리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여기에 가서 얘기한 다음에 대신 제가 가지고 온 물건이니까 수수료 좀 애누리 좀 해주세요.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애누리 좀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이 A 부동산에 가서 같이 이제 그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요건 팁이에요, 여러분. 별주부전을 들으셔야지만 알 수 있는 팁입니다. 굉장히 꿀팁이네요. 네, 자 공인중개사를 당황시킬 수 있는 질문들을 좀 준비해봤어요. 가시기 전에 예습하시라고. 1번 등기부등본 보여주세요.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가셔서 등기부등본 보여주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저희가 또 여기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번에 아주 쉽게 보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렸었죠. 등기부등본 보여주세요 하면 1차 당황합니다. 당황하나요? 볼 줄 아나? 먼저 요즘에 보여주지 않나요? 먼저 안 보여줍니다. 또 약간 우리는 사기꾼을 걸러야 되니까. 네, 왜냐면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겠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서 쓸 때 보여줍니다. 거의. 그런가요? 네. 그렇네. 미리 안 보여주죠.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이 집 괜찮아요 하고 나중에 계약서 쓸 때 보여주고 이 집 저당 없고 나중에 계약서 쓰실 때 저희가 등기부등본 다 떼드려요 라고 얘기하지 초반부터 보여주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700원만 있으면 뗄 수 있는 건데. 나도 뗄 수 있고 그도 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왜 내가 떼달라고 왜 보여달라고 얘기하냐면 더블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700원 떼달라고 아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 나에게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하느냐 이거를 체크해보기 위함이에요. 떼주세요라고 하면은 거기서 떼준 것과 내가 뗀 것이 일치하는가를 한번 더블 체크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떼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도 떼서 한번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다가구예요, 다세대예요. 이거는 오피스텔 가시는 분들, 아파트 가시는 분들 말고 이제 빌라로 들어가시는 우리 분들의 이거 공부했잖아요. 그래요. 다가구. 다가구예요, 아니면 다세대예요. 이거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가구는 뭐랬죠? 한 명이 다가구 있는 주택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분리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선순위 보증금이 너무 중요하다. 만약에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있으면 그 또한 여기 웬만하면 일단 다가구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걸로. 네, 여기에 잘못 들어갔다가 나 보증금 하나도 못 받고 나온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다가구예요, 다세대예요? 이 질문하면 공인중개사 굉장히 당황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나요? 이거요? 네, 이거 등기부등본 떼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꼭 떼봐야겠네요, 진짜. 네, 꼭 떼야 됩니다. 꼭 떼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거 요즘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큰 이슈가 되고 있어서 원래는 세금 체납 여부 자체가 그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개인 정보니 뭐 이러면서 네. 굉장히 뭐 기피할 수 있었던 이게 왜 문제였냐면 뭐 국세 지방세 이런 걸 밀리면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줬을 때 경매에 넘어가잖아요. 그때 국세 지방세 먼저 가져가기 때문이었어요. 그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가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먼저 알려주게 돼 있어요. 먼저 그 중개인이 알려주셔야 되나요? 네네. 아니 그 집주인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하세요. 안심 전세 앱 2.0 출시가 돼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차인이 안심 전세앱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열람을 신청해서 집주인이 동의를 하면 임차인 폰에서 체납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안 해주면 뭔가 구린 데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 집에는 계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임차인들이 절대 을이 아니에요.
안 보여준다? 자꾸 뭘 숨긴다? 음. 아,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집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의 소중한 돈을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 전세 앱 2.0도 꼭 다운을 받으셔서 거기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꼭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심 전세 앱이 되게 유용한데요. 여기에서는 공인중개사도 사고를 쳤었는지 여부도 볼 수 있습니다. PPL인가요? 네. 아니, 솔직히 안심 전세 앱 여기서는 우리 PP를 줘야 된다. 이거 국토부가 만든 건가요? 그건 제가 자세히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거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뭐 사고 쳤는지 여부도 알 수 있는데 이 그 정도면 악성 임대인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PPL 좀 줘라 이거 진짜. 좀 줘라. 얌미한테 주세요 좀. 주세요. 부동산 뭐 월세일 때 전세일 때 그리고 부동산 갈 때 좋은 부동산 찾아갈 때 방법들 알려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부동산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1 달아주세요. 1 숫자 2 이런 거라도. 1, 0, 오케이 막 이런 거, 응 이런 거 알겠죠? 달아주세요. 벼랑간 주식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이야기 별주부전의 얌미였습니다. 벅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